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매주 월요일 미리 보는 증시, 이스라엘 전쟁, 증시는 폭락하지만 최대 실적 저평가 기업은 최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너무나도 이제 핫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역시나 최근에는 이제 경제 위기, 삼고 이런 것들이 증시에 악영향이었다고 하면은 최근 지난 한 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일주일 만에 3,500개면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증시의 악재였어요. 증시 악재.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사실 분명히 이 전쟁 자체는 악재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욕 증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어때요? 오히려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증시는 뭐 했다? 반등했다는 반등.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고 하면은 오히려 전쟁 자체는 악재가 맞지만 전쟁으로 인한 뭐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그러면서 이런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최근에 시장이 조금씩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은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가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뭐가 돼요? 전쟁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게 뭐가 됩니다?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쟁이라는 이슈는 당장 확전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확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란이라든지 타국의 이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자체적으로도 앞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시장 자체는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종목 업종군들 중에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바로 무엇을 영향을 끼치냐고 하면은 바로 유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요동치는 국제 유가라고 하면서 에너지 대란 재현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이걸 지금 차트를 이렇게 꺼보면요, 지금 이제 저항대 맞고 빠지는가 싶더니 하방 추세 돌파를 하면서 빠지는가 싶더니 이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국제 유가의 차트가 지금 조정이라기보다는 상방으로서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이 차트가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 육가적인 부분이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방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최악은 이 130달러였죠. 최악은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100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은 증시 자체에 큰 영향은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0까지 뚫어버리고 정말로 과거 120, 130을 쫓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는 증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으냐고 하면요,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발을 빼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근에 보시면은
그럼으로써 석유주가 움직이죠. 석유주. 흥구 석유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 한 주도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거에 좀 반사이익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사실상 좀 하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하방이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줬어요. 주봉 차트 본다고 하면은 13,000포인트란 구간에 지켜줘야 될 구간, 지켜줘야 될 구간, 저항.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구간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구간에서 또 뭐가 형성이 돼요? 하방 추세가 형성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지금 하방 상방 하방 상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주 차트를 봤을 때 적어도 1, 2개월 뒤에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개월 정도는 지금 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딱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와줄 확률이 좀 큽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나스닥 차트가 이제 일봉상 봤을 때도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이 상승 추세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대는 나와요. 반등할 수 있는 구간대는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하방 추세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반등을 하더라도 어쨌든 죽는 모습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래로 분명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좀 보고 싶고, 뭐 진짜 뭐 전쟁이 아니라 강한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는 이거겠죠. 여기서 반등하고 빠졌다가 돌파하고 상방으로 큰 시세 분출 나와주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나와주려고 하면 지금 전쟁이란 부분도 이 시장에 나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사실 하방으로 찍어줬을 때 이 속임수 하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단기 상방 추세 이탈이 나왔을 때 안착한 흐름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란 모멘텀이 없었으면 이런 흐름을 기대했을 건데 전쟁이란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시 재하락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까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림만 본다고 하면 13,0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는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가 됐다? 안정화는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상하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약간 박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추세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나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조정도 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업종이라든지 사고 싶었던 테마,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곧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를 본다 하더라도 다우존스 주봉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일단 상방 추세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방 추세 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 상방 추세 이렇게 지켜주고 돌파가 나온다. 그럼 이거 하다가 요거 돌파면 완전히 신고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사실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만 없었다고 하면은 상방 추세와 상방 추세를 맞으면서 상방 추세 맞고 이거 지금 삼각수를 돌파하고 신고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뭐도 생각해봐야 되냐고 하면 지금 여기서 하방 추세가 생겨버렸거든요. 하방 추세. 그럼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요거 상방 추세와 이 하방 추세를 연결하면 이것도 하나의 삼각수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돌파가 아니라 하방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다우존스의 하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 좋겠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오면서 상방이 되었던 하방이 되었던지 보다도 하방에 대한 이 안정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이거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한 구간이다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정말로 이게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이 약간 3만 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이런 식으로 또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우존스가 지금 뭐 일봉상 흐름을 본다 했을 때도 사실 일봉상 흐름 봤을 때는 이제 역시나 상방 추세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 패턴들이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때려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돌파가 나와주길 기대해 보면 좋은데 하방이 나온다, 좀 리스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차트를 보고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가 되냐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이 부분은 기대치가 커요. 이게 나스닥이 됐든 다우조스가 됐든 상방에 대한 기대치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대치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다이렉트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정이라든지 하방 압력이 나와 있는 만큼 이거를 끝내고 뭐한다? 이거를 끝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상방으로서의 큰 시세 분출 차트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조건적인 얘기하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땐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평소에 사고 싶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평소에 매수를 하고 싶었던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을 이게 뭐한다? 오히려 저가.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진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추세에 대한 박스권이 됐던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항지지, 저항지지죠. 저항지지. 그러니까 이 저항을 막고 지지, 이 눌리는 이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조정 구간에서의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조정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는 그냥 좀 관망을 하면서 입을 벌려놓고 기다리는, 뭐 굳이 안 준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안 준다면 내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냐, 뭐 역시나 지난 한 주는 역시나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전쟁 때문에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뭐 동일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는 뭐 없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여기도 나오다시피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 우려를 잠재울까,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큰 종목들은 크게 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최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서 굉장히 적자라든지 이런 그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많죠. 실적이 나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만 살아나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신고가를 또 기록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최대 실적이라든지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마 이제 또 이번이 근 한 달? 1개월 정도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했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이 투자에 대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배당 시즌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만큼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 실적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왔어요. 기대치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실적은 아니지만 기대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써 급등 상승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 좀 알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라 해가지고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분기였나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60%인가? 어쨌든 해가지고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장,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을 에코프로라고 하지만 이런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대장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나 IT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ETF들이 또 충분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실적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 좀 여러분들 매수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또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굉장히 양호 이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2400포인트 지켜줘야 될 구간, 저항 구간, 여기서도 뭐 이제 지지 구간이었죠. 저항 지지 구간대를 이제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이런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은 이제 지켜주는 구간에서의 첫 반등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게 무조건적인 반등이다 표현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여기 자 선을 좀 안 끊게 될 때 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저항 지지겠죠. 저항 지지. 그럼 지금 이 구간이 또 저항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이렇게 또 역시나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처럼 어떻게 돼요? 이런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 지지 지지 구간대에서 때려맞고 빠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렇게 놓을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번 한 주는 뭐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조정을 줄 확률이 크다. 조정 주고 다시 뭐 반등이 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스피가 차트는 이쁜 건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켜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봉상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당장은 저항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만큼 역시나 이게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무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으로서의 이런 올라갔다 빠졌다 이 구간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우리가 코스닥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켜줘야 될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구간 지켜줘야 될 구간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켜내고 또 지켜냈어요. 그래서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 얘도 여기 저항 지지 저항 이렇게 형성되는 만큼 이런 위아래로서의 이런 파동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지금 뭐 코스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은 진짜 이뻐요. 이제 이게 주식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종목이었다고 하면은 저항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키면서 바로 돌파 안착해버리죠. 그럼 이게 지금 개인을 털기 위한 속임수 패턴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속임수 패턴에서 개인 털고 바로 올려치고 안착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흐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긴 해요.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대한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역시나 지켜줘야 될 부분 지켜주는 거 그게 다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항이 좀 생각되는 구간이고 지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쨌든 지금이 뉴욕 증시라든지 이 국내 증시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차트를 통한 이 분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찌됐든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뭐 다이렉트 뭐 이런 상승이 아니라 차트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어쨌든 뭐 우리가 주식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 차트, 우상향의 이 흐름은 이제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향한다는 거지 이런 상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우상향 속에서 뭐 한다? 우상향 속에서 이 상향이 나오기 전에 뭐가 된다? 조정 구간, 그 다음에 이런 횡보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맞고 조정을 주기 전, 그러니까 이제 지켜줄 구간 지키고 반등했잖아요. 그럼 맞고 조정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정 횡보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을 부정하지 못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번 한 주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봉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